서브 이슈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귀족이란? 유럽인이 태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럽인들은 햇빛만 나면 옷을 훌렁 벗고 태닝을 합니다. 햇볕이 나지 않는 유럽의 날씨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이유는 나는 바닷가에 가서 놀았으며 이렇게 살을 태울 만큼 돈과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와 다른 계급이라는 뜻이죠. 시간적 여유는 무엇일까요? 자본이나 부동산을 지배하며 돈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지위입니다. 즉 시간이 많을수록 더 높은 지위라는 뜻입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서비스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전 원시시대는 의식주를 모두 본인이 해결해야 했지만 현대는 돈만 있으면 의식주를 남의 손을 빌려 해결이 가능합니다. 돈이 있다면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며 백화점에서 옷도 살 수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는 돈으로 남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남의 시간을 사는 사람과 돈이 없어 내 시간과 내 노동을 쓸 수밖에 없다면 삶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계급이 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측정하는 계급의 절대량이 돈이라면 현대의 상위 계급이 오히려 시간의 여유가 없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유한계급이 시간이 하염없이 많았다면 현대 엘리트들은 잠잘 시간을 쪼개야 할 만큼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애플의 CEO 팀 쿡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은 연봉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슈퍼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낮으로 일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초창기 시절 전기 자동차가 제대로 양산되지 못하자 공장에 야전 침대를 놓고 밤새워 일을 했습니다. 그는 테슬라, 스페이스X, X 등을 경영해야 하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이 계급이라면 이들은 예전의 유한계급과는 달리 일하느라 여유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중세시대에 시간이 많았던 유한계급을 살펴봅시다. 중세시대 토지는 안정적인 부동산이었습니다. 생산수단이 토지였고 당시에 토지는 지금과 달리 돈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즉 토지는 귀족의 재산이었지만 개인이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세시대 토지는 불멸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부가가치가 있는 생산물은 식량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질소 비료가 없으니 지력이 안 좋아 소출이 작았고 먹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됐으니 식량 생산에 모든 노동력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농사가 지속되는 한 땅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부동산은 다릅니다. 중세시대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강남이 빌딩 정도가 되겠지만 이것도 힘에 부칩니다. 강남의 부동산도 경기에 따라 금리에 따라 공실도 생기고 유행도 타니 세입자를 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건물도 요즘 재택근무 때문에 공실이 20% 이상 넘습니다. 따라서 현대 부동산은 영원한 부가가치를 줄 수 있었던 중세의 토지와는 결이 다릅니다. 자본주의에서 근간은 토지와 자본이죠. 중세시대의 토지는 영원한 가치를 지녔지만 자본은 어땠을까요? 중세시대의 자본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귀족은 돈놀이보다는 부동산에 의지했죠. 성경 말씀에 돈놀이를 하면 지옥 간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본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가문이 있었지만 후고가처럼 왕에게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갚지 않아 파산한 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이 중요합니다. 명예혁명으로 인해 왕권은 약화되었고 시민의 소유권은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본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일부 런던의 중심은 부동산의 가치가 더 올랐으나 시골에 농사만 질 수 있는 땅은 부가가치가 떨어졌죠. 왜냐하면 신대륙에서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수입산 식량이 증기선이라는 물류혁명을 통해 유럽으로 대량으로 수입되자 시골에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은 부가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식민지를 개척한 동인도의 회사가 세워지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본의 중심이 이동하였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줄 수 있는 것은 땅이 아니라 바로 주식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러나 중세시대의 토지처럼 주식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자본주의로 가면서 서민층이었던 부르주아는 공화국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중세시대의 주인공은 귀족이었지만 귀족은 토지와 함께 몰락하였죠. 중세시대의 생산이 농산물에 그치니 생산성 향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다릅니다. 생산성 향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며 국가의 GDP는 기업 덕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생산성 향상은 기업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기업도 기업 간 경쟁에서 밀리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중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기업들은 현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 지위가 있었지만 결국 다우존스 지수에서 탈락했죠. 자본주의에서 끊임없는 기업의 생존 경쟁의 정점이 있는 것이 바로 CEO입니다. 미국은 창업가 가문이 대를 이어 경영권을 세습했다기보다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되었습니다.
세습으로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는 없지만 전문 경영인은 똑똑한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치열한 기업 간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귀족은 현재 전문 경영이라 불리우는 엘리트 계층입니다.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등이 그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천문학적이죠. 그 외에도 기업의 글로벌 기업에서 거액의 스톡 옵션을 받는 프로그래머도 있고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의사, 변호사, 경영 컨설턴트, 글로벌 투자회사의 트레이더 등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본의 신귀족인 엘리트들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트는 예전의 유한계급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돈은 많이 벌고 고급 아파트에 살며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시간을 쓰지 못하는 데서 중세시대 유한계급인 귀족과는 차별이 있죠. 글로벌 로펌의 변호사는 일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글로벌 투자회사의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의 유한계급은 농사 일은 농노에 맡기고 자신은 쓸데없는데 시간을 쓰면서 하루를 보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유한계급은 토지가 부의 원천이었다면 지금의 엘리트는 자신의 몸이 부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착취합니다. 이들은 자녀 교육에도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 자신의 부의 원천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의대, 명문대 진학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야 사회적 지위와 부가 함께 딸려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본주의에서 자신의 시간을 돈을 태워 버는 엘리트보다는 시간 많은 주주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주주는 스포트라이트 받지 못하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무엇을 할까요? 중세시대에는 불룩 나온 배를 보여줬지만 현대는 건강한 몸을 보여줍니다. 많이 먹는 것은 이제 풍요의 상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난한 사람도 배가 나올 만큼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살찐 것보다는 건강한 몸이 부의 지위가 됩니다. 시간이 건강한 몸을 만들죠. 시간이 많다면 경험도 살 수 있습니다. 여행은 경험이죠.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보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행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드라마, K-팝 때문입니다. 여행 유튜버가 젊은 나이에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 구독자와 광고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강남에 의사가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인데 병원을 팔았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에는 애들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원 판 돈으로 세계 여행을 다닙니다.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귀족은 돈으로 시간을 산 사람입니다.